네, Try Everything 2023 혁신을 위한 동행 교보생명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조진경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보생명은 2019년부터 자체 오픈 이노베이션 브랜드인 이노스테이지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플레이어들 간의 협업, 혁신, 그리고 성장을 촉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육성, 네트워킹, 멘토링, 공간 제공, 투자 등 스타트업 생애 주기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보생명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교보생명 정규식 오픈 이노베이션 팀장님께서 혁신을 위한 동행, 교보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오픈 이노베이션 팀장 정규식입니다. 저희 이제 교보생명 생명보험회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은 외부에서부터의 혁신을 통해서 저희 내부 혁신 그리고 협업을 통한 혁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외부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윈윈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19년부터 이노스테이지라는 브랜드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2018년도 이전에는 이런 시도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개념들은 없을 때였었어요. 금융회사가 아무래도 뭐 사업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은 경영층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처음으로 그 블록체인 정보과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과제에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주를 하고 블록체인 과제 2개를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이제 더루프라는 블록체인 회사, 그다음에 디레몬이라는 스크래핑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원이라고 하는 의무기록 사본 끌어들이는 이런 회사 3군데랑 협업을 했거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첫 번째가 보험금 청구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100개 종합병원을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의무기록 사본이 바로 보험사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블록체인으로 본인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가입 내역들을 교보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스크래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2가지를 한번 해봤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인슈어테크 해커톤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키사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저희가 오픈 API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보험회사의 API들을 공개를 해주고 데이터들을 주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해커톤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노스테이지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도부터 이노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19년, 20년, 21년 3기 동안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상시 이노스테이지 온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4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 제휴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올해는 창업진흥원, SBA, AI 양재허브, 핀테크 지원센터, 서울 핀테크 랩 이렇게 제휴기관을 상당히 넓혀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축이 투자가 될 텐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스타트업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이걸 하게 된 거는 그 2018년도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뉴욕 라이프라는 데서
RRE 벤처라는 데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투자한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런 걸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때 처음 한 게 이제 프랑스의 ID 인베스터 유라지오라는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 130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재무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재무 심사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협업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이제 전략 투자 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 벤처스나 KTB 이런 데 투자를 했고, 이노스테이지 선발업체 잭가가그에 처음으로 직접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협업할 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딱 목적에 맞는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직접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보증권의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는 이제 12C 펀드를 만들고 12C 투자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팁스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은 크게 스타트업들 발굴, 육성,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이노스테이지 온이나 제휴, 협업 이런 게 한 꼭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협업을 모색하는 팁스 12C 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저희가 발굴한 회사들이 이노스테이지에 지원했던 회사가 한 1,300개 정도 지금 아카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이나 아니면 현업부서를 통해서 선발되는 DB가 한 400개 이렇게 지금 모아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선발을 됐을 때는 크게 멘토링, 네트워킹, 그다음에 육성 프로그램, POC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멘토링은 저희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저희 회사의 보험 계리사들이나 아니면 상품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배 선배 벤처 기업들 이런 분들의 조언, 그리고 저희 회사의 법률, 특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가 제어도라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그 UI UX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투자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략 투자라 그래서 한 본 계정으로 한 470억 1년에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팁스는 한 20억 정도 한도를 받았는데요. 요거는 올해 한 건 지금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C 펀드가 2천억짜리 펀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협업을 진행을 하느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뭐 시드나 프리 A 단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을 좀 적용한다든가, 뭐 육성 기업을 선정을 한다든가, 아이디어 검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는 한 1억에서 10억 정도로 해서 주로 팁스 아니면 CBC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리즈 A부터 B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적용, 그다음에 신규 고객 획득을 위한 DB, 그다음에 데이터 결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CBC 통해서 한 20억 정도에서부터 한 100억 요 사이 정도로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할은 그 시드 단계에서는 지금 인큐베이션, 그다음에 공간 제공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얼리 단계에서는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그로스 단계에서는 제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을 지금 3년째 하다가 작년부터는 이노스테이지 온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기 때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이노스테이지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12개 기업을 선발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사에다가 홍보하고 그 데모데이도 하고 일주일간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랑 협업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좋은 스타트업들 선발을 해서 3개월 동안 지원했다. 그냥 끝. 스타트업들도 뭐 큰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끝났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반성을 하고 2기 때는 실제로 협업이 되는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한 5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뭐 잭가가고 뭐 로민, 뭐 빌리지 베이비, 쑥쑥찰칵 이런 회사들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뭐 프립 뭐 이런 회사들 진행을 했고 이때는 처음으로 이제 잭가가그에 직접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기 때는 저희 디지털 전략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를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CBC 통해서 후속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자체 프로그램만 해서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 생태계 제휴를 좀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BA 서울산업진흥원하고는 패밀리테크라는 여기 보시면 뭐 잭가가그니, 쑥쑥찰칵이니, 뭐 애기야 가자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아동들 유아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SBA에서도 ESG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좀 지원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니즈가 맞아가지고 서울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패밀리테크 이렇게 해서 한 5개 기업을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교하고 시니어케어라는 걸 했어요. 저희가 그 우리 고객들이 나이가 지금 한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식회사 대교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선생님들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어린애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시니어 사업을 진출해 보자. 이런 니즈가 맞아가지고 각자 5개 회사를 선발을 해서 육성을 하고 나중에 10개 회사를 전체를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하고는 한양대가 이제 AI 빅데이터 관련 그 중점 대학이다 보니까 여기랑은 AI 빅데이터 업체들을 선발을 해서 협업해 보자. 그리고 초기 기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 크립톤이라는 A씨한테 팁스 펀드를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팁스 펀드를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상시 프로그램이 이노스테이지 온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올해는 이제 크게 현업에서 니즈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그 이노스테이지 온이라는 프로그램 요걸 2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생태계 확보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 창업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 그다음에 AI 양재 허브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하고는 3자 공동 협약 프로그램을 맺고 이 리버스 피칭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서울 핀테크 랩이라는 데서 통해서 팁스에 들어갈 만한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소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리버스 피칭이라는 거를 1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선발된 업체들을 이제 상반기에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 협업이 진행된 회사 중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CBC 투자, 팁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스타트업들 발굴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크게 그 협업 세션이라는 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현업 부서들을 찾아다닙니다. 필요한 게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발굴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려요. 소개를 드리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같이 협업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업 니즈들을 과제들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 선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협업 과제를 설정하고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M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기반 이런 스타트업들 2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선발할 때는 현장 실사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한테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고 설명하는, 그리고 아이디에이션하는 과정을 거쳐서 협업 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지금 성과를 좀 보시면 저희가 총 한 70여 개 기업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협업했던 건수가 한 120건. 예,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그 CBC에서 2천억짜리 펀드가 있다 그랬는데 작년에 한 700억 정도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총 한 20개 정도 회사를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팁스에는 올해 지금 한 건 1억 정도를 투자를 약정을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략 투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회사들이 저희가 투자를 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생태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기업에는 대교,
그다음에 헬스케어 특화 관련해서는 대전에 있는 이노폴리스,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는 카카오 벤처스, 뭐 KTB 투자증권, 유라제오, 그다음에 AI 기술 관련해서는 AI 양재 허브나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고대구도병원,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는 뭐 퓨처플레이, 크립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기관들을 제휴를 많이 했어요. 이것들을 늘리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은 그 전에는 저희 교보생명 이름으로만 이제 스타트업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휴를 통해서 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소개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이제 저희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잘 안 올랐는데 좋은 스타디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이미 그 그룹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협업 현황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6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작년에 74건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사이트는 아무래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스타트업들과 협업이 더 많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영역별로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개선, 상품 뭐 이런 식으로 협업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발굴 경로는 저희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인 이노스테이지라든가 창업도약 패키지 이런 걸 통해서 제일 많이 선발이 됐고요. 그다음 CBC를 통해서 19건 정도, 그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웰스 가이드, 휴먼스케이프 두 개의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웰스 가이드는 올해 저희가 저희 앱에 붙이면서 투자를 진행했던 회사인데요. 회사가 좀 사실 파산할 정도로 갔었다가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일어서게 됐고, 지금은 이제 구글로부터도 투자를 받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그러니까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는 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통합 채널이라는 앱에다가 나의 은퇴 설계 이런 것들을 모델을 이걸 통해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챗GPT를 여기 적용해 가지고 보험회사 최초로 챗GPT를 활용한 은퇴 설계, PFMS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먼스케이프라는 회사는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대상으로 한 85%의 산모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태아 초음파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태아 때부터 저희 보험에 좀 익숙하게 하고 태아들의 부모들을 보험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런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테스트 베드로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링인데요. 간단하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 관련해서는 뭐 상품 기획, 그다음에 계약, 뭐 지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기술을 적용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배 창업자들, 이미 뭐 많이 성장한 회사들 연결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겪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해서 법률 규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UI UX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스타트업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멘토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비즈니스 기술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OC라는 건데요, Proof of Concept라 그러죠. 이거는 저희가 협업 과제를 도출을 하고 정식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POC라는 걸 한 번 더 진행을 보통 합니다. 이때는 팀장 정결 기준이 1호원까지를 그냥 성과가 안 나더라도 지원할 수 있고, 만약 이걸 하다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고 스타트업들도 이걸 통해서 많은 레퍼런스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팀에서 이제 현업 부서에다가 과제 니즈를 좀 발굴하고 스타트업들을 소개해서 과제를 먼저 발굴을 하고 과제 선정을 해서 저희 IT 부서까지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을 때는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바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예, 이상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협업 공간입니다. 저희가 저희 본사 건물 17층에 한 2개 회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한 110석 규모 정도로 초기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협업 공간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저희 교보생명그룹, 교보문고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협업 연계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니투데이랑 계약이 돼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우리 회사를 좀 홍보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거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연계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IB 인베스트라든가 SBI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IR 기회를 제공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IR을 진행을 하고 있고 데모데이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호텔의 모든 선배 기업들을 다 모아서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노스테이지 3기 데모데이와 네트워킹 행사 사례를 좀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해서 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 모집, 과제 설정, 그리고 사업화까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보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및 협업 사례 발표 순서인데요. 첫 순서로 프렌트립의 임수열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프리베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드리고 교보생명과 협업한 프로젝트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프립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스타트업들이 문제를 풀려고 시작을 한 것처럼 저희는 여가의 부족성에 대한 문제들,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고자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모임, 액티비티, 원데이 클래스, 여행까지 좀 그 취미 여가의 영역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 가입자 수가 약 140만 명 정도, 그리고 월 3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들이 방을 공유하는 것처럼 저희 서비스는 방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신의 취미나 여가 활동이나 여행 상품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엔 아웃도어로 시작을 했어요. 여행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넓은데 아무래도 문화 예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좁다고 시작했고 이런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은 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제가 직접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대동해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액티비티를 떠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16년도에 이제 프립 앱을 런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성장을 했었을 때 좀 주요했던 이유가 13년도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같이 모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앱을 런칭하면서 바로 유저를 확보했기 때문에 16년도에 앱을 런칭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은 여가 시장이고요. 15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행이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좀 제외하고 취미 시장에서는 약 4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일하는 시간 이외의 여가 시장은 매크로하게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하는 시간 이외의 여가 시간을 조금 더 다양한 여가 라이프 스타일로 책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넓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좀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다고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유저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앱 런칭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약 140만 명에 이르는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요. 유저 중에서
주로 2030 세대가 약 92%로 굉장히 매력적인 유저분들이 많고, 처음에 아웃도어로 시작을 해서 좀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성 비중이 78% 정도로 굉장히 여성 유저들이 많이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라이크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좋아요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여가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쉽게 떠나가지 않는 그런 락인 요소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호스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호스트가 다 여행 상품을 만든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스트분들이 직접 공급자가 돼서 저희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약 2만여 명의 호스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공급자가 바로 호스트가 저희의 마케팅 활동의 주요 지점이고, 이 유명한 호스트분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장시키는 굉장히 선순환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스트들을 락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 지원도 계속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고객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드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PMS를 제공하고 CMS를 제공하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고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플랫폼을 올해 들어서 고도화를 하면서 좀 프리미엄 전략을 좀 짜기로 저희가 좀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가를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물건을 싸게 초특가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프랩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조금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이제 시퀀스라는 브랜드로 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저희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플랫폼을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커뮤니티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서비스에서 물건을 그냥 사고 신청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피드와 커뮤니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건당 결제 금액과 구매 건수 모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비플랫폼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워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이 매력적인 유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매력적인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이나 브랜딩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시승 차량을 집에 보내주고 그 시승 차량을 타고 양양으로 오면 같이 서핑 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었는데, 굉장히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 유저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의 인트라바운드에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들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주관광공사와 또 서울산업진흥원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 워케이션을 개발해서 저희 유저들에게 워케이션을 소개하고, 또 저희가 직접 또 제주도에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서울에 있는 또 중소기업들이 워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 강릉, 영월 등 다양한 지자체들이 이런 저희 유저들을 같이 해서 콜라보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교보생명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21년도에 이노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룹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좀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레스티지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책 모임이나 호스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교보생명에서는 저희가 또 스타트업 직무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6개월 동안 교보생명의 직원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그분이 저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보험 상품을 저희가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연계해서
판매를 했는데 사실 플랫폼과 보험 상품이 사실 마케팅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2021년도에 제가 인연을 맺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CVC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보문고에서 하는 이제 세계 책의 날 기념으로 한 고전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홍보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까지도 같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보문고에 좀 비용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6회차 총으로 토탈리 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운영을 해드렸고 저희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효율적으로 안배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요. 교보생명과 프리카 저축보험 상품을 연계했는데요. 저희 플랫폼에서 여행을 갈 때마다 10만 원씩 적립하는 어떤 형태로 마치 보험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형태로 저희 라이프스타일과 연계되는 어떤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협업을 좀 강화하고 많이 활성화를 시킨 그 결과로 저희가 2018년, 16년도에 19년도에 성장률을 계속 이어가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저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하는 발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여가 활동에서부터 앞으로는 여가에서 여행까지, 일상에서 여행까지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질 계획에 있고요. 이러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이트시잉이 아니라 이런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여행으로도 저희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서핑 클래스를 하고 나서 양양으로 바다를 나가고 그 다음 해외로까지 나가는 그런 글로벌 진출을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진출 또한 저희가 교보생명과 함께 협업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여행도 저희가 양양에서 서핑하는 분들을 발리로 같이 가서 서핑을 하고 또 국내에서 요가 클래스를 하신 분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요가 클래스를 하는 이런 식의 클래스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여행의 영역으로도 저희의 취미 여가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리는 비전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영역이 아니라 이런 취향과 관심사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일상에서부터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140만 또 이상으로의 이런 관심사나 여가 취향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보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금융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잘 결합하면 앞으로 이런 저희가 혁신을 위한 동행을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위한 동행을 함께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양양에서부터 발리까지, 일상에서부터 여행, 일생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지는 그리고 여러 협업 기회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린리본의 김규리 대표님의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김규리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리본 대표자 김규리라고 합니다. 저희 그린리본은 보험 산업 내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여러 기회비용들에 대해서 IT 기술을 접목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2020년 3월에 처음 설립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2C, 보험 소비자 관점에서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에 대해 저희가 큐레이션 해드리고 청구 대행 서비스로 찾아드리면서 수수료 수익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B2B, 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사의 지급 심사 업무의 업무 효율화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툴을 제공함으로써 트래픽당 과금의 수익 모델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B2C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올 초에 저희가 프리-A 라운드를 빨리 성료시킬 수 있었고요. 저희가 2023년 2분기, 3분기 때 교보생명의 지급심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B2B에 대한 빠른 시장성 검증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B2B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이번 라운드 프리-A2
교보생명 리드 하에 230억이라는 밸류로 30억의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다시 또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25명의 구성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하여 보험사의 지급심사, 현장심사 업무를 하셨던 운영 인력들이 모두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고 쿠팡 배민 출신의 기술진들이 저희가 기획한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검증을 하면서 지금 보험의 새로운 생태계, 그다음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장에 보험사의 관계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험은 이 보험 밸류 체인상에서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 아무래도 보험사 관계자, 보험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 체결까지가 더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닥, 보멧, 시그널 플래너 등과 같은 대형의 인슈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사이드에서 보험을 공급하는 사이드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향된 기술의 발전이 보험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보험 가입은 너무 쉬운데 보험금 지급은 아직 여전히 어렵더라. 보험금은 너무 조금만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경험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는 사실 보험사로부터의 신뢰를 져야 하고 보험 산업으로부터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바로 보험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가치의 잠식이 하고 있는 보험 활용단의, 즉 보험금 청구단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를 더 편하고 쉽고 간소하고 또 정확하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도움을 드린다면 보험사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불어서 보험 산업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희가 수집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보험사에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면은 보험사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화에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온전하게 보험 계약 체결 후에 포지셔닝에만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치 잠식이 심했던 보험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실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몰라서 놓쳤던 보험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객님의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3년치 놓쳤던 보험금에 대해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병원에서의 서류 발급부터 청구서 접수까지의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 해드리는 청구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더 편하고 쉽고 더 정확하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치를 검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B2C를 통해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전국의 의료기관, 그다음 고객님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또 지급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업무에 보조할 수 있는 툴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양 사이드, 어떻게 보면 가치 창출하는 포인트가 다른 양측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특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금융 데이터를 의료 데이터로 치환하고 가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저희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고객님의 실제 금융 의료 데이터를 고객님들께서 더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실패를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저희로 거듭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B2C에 대한 성과로는 2021년 11월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정식으로 런칭하고 현재 1년 10개월 정도로 해서 약 67만 명의 고객을 확보를 했고 그분들 대상으로 약 13억 정도의 누적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요. 사실 매출을 위해서 고객님을 모은 게 아니라 앞에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니 실제 저희가 고객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트래킹을 해보았습니다. 보험료 납입 지연을 통한 해지라든가 아니면 계약에 대한 해약,
그다음에 청약 철회 등과 같은 보험 산업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서 실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편하게 받으시는 고객님들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준 0% 보험 산업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사의 ESG 관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향후 5년, 10년간 계속 트래킹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에서의 주요 성과는 사실 저희가 이번 투자 라운드를 오픈하게 된 이유이자 목적이 될 부분인데요. 교보생명에서의 그 지급심사 부서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보다 빠르게 검증을 할 수 있었고, 그 업무 효율성에 그 영향을 미쳤던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 사기 의심건에 대해서 적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무기록 추가 발급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지급심사단에 제공을 함으로써 기존에는 지급 지연 이자라던가 불필요한 심사건에 대해서 누수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방지를 하고 세이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오픈 이노베이션 측에서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현업 부서와의 그 컨택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보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 측과 그다음에 교보생명 지급심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로 실손보험에 대해서 중복보장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보장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제 기존에는 심사단에서 고객님들께 직접 유선으로 컨택을 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됐던 부분이었다면, 저희가 제공해드린 비대면 본인 부담 상한제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보다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손해사정 보험사 교보생명의 그 심사 자회사인 KCA와 함께 교보생명 KCA 손해사정과 함께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이는 지금 서면 심사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로 현장 심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고객을 직접 만나서 법적 서류들에 대해서 자필 서명을 받으면서 비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비대면 위임 서류 전자서명 발급 시스템을 실제 KCA 구축을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300% 이상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손해조사비로는 연간 최소 2조 4천억 원 정도에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3년 내에 디지털 손해사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실제 10% 2,400억 원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심사업체 또는 심사부서에서 순차적이지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됐던 비효율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교보생명과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증했던 실제 올인원 통합 솔루션을 구축을 한다면은 기존 대비해서 최소 25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금번 투자 라운드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야놀자가 모텔을 인수를 했고 쿠팡이 PB 상품을 만들어냈듯이 저희도 손해사정 법인을 인수를 통해서 저희가 구축한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2024년에는 단순히 몸짓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하는 데도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B2B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B2B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거는 사실 B2C 서비스, 보험 가입자 대상의 보험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보험 소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고, 사실 거기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B2B에 대한 사업 기회들을 많이 저희는 그 기회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보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보험금, 보험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렇게 어려운 주제여도 그린 리본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라면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퍼즐 데이터의 김영일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퍼즐 데이터의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기술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이고,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즉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커스터머 전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냐 프로세스 마이닝이?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기업과 조직이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하고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 자체가 이제 IT 기관에서 공식적인 기술로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발표하셨던 모든 것도 앱으로 이용이 되고요. 모든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도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이벤트 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벤트 로그를 연결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 모델을 그린다. 뭐에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을 기반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이는 저희 용어로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타임스탬프를 있으면은 밑에 있는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즉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업무 혁신이죠. 그 업무 혁신, BPM, BPR의 그 기법을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접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모든 앱을 통해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청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앱에서 이루어지거나 웹에서 이루어지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내부의 직원들의 업무도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하죠. 심사 청구를 하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는 프로세스든 돈을 지급하는 행위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라는 거고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업무 내부, 기업 내부에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 외부의 고객 입장에선 커스터머 전이, 커스터머 비헤이비어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야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은 PI, BPM 이라는 것들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까지는 다 인터뷰하고 설문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들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지금의 시대에서 업무 혁신과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여정에 대한 혁신적인 그 분석을 제공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출 상품을 검색을 하고 보험 상품을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하는 절차가 있고 실제로 완료하고 끝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다 가입하는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에 이 사람은 내 계좌 잔고가 얼마인지도 조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조회를 할 겁니다. 왜 할까요? 실제로 그 상품이 그만큼 돈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 또는 계좌 잔고에 있는 이만큼 비어 있으니까 야 얼마만큼 받아야 되겠구나. 즉 표준 프로세스에는 없는 히든 어떤 프로세스 행동, 히든 액티비티 이를 통해서 히든 시그널을 도출을 통해서 고객한테 접근하는 방법론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융상품, 보험상품 가입하는 사람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의 맵으로 저렇게 그려보면 실제로 미가입하시는 분이 보이는 행동과 가입하시는 분이 보이는 행동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미가입하시는 분들의 행동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SQL 쿼리에서 데이터 갖고 오고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데 일주일 내내, 길게는 2, 3주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전문가가 붙어서. 근데 이거를 저렇게 데이터만 올리면 바로 예금 가입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가입하는데 과연 상품 상세 페이지는 몇 번이나 보며 거기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본지 가입 완료까지 가는데 전체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하는 룰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룰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3번 이상 보신 분이 반드시 가입을 하더라. 그리고 3번 이상 보신 분이 예를 들어서 40분 안에 대부분 가입을 하는데 이런 룰이 도출이 됐다라고 하면 3번 이상 가입하신 분이 40분 안에 아직 가입 안 하고 있으면 이분한테 이제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보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가입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확률이 다른 어떤 프로모션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배 이상 늘어나고 이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데이터만 있으면 빨리 예전의 툴보다는 훨씬 더 쉽게 거의 10분의 1의 비용과 시간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퍼즐 데이터가 하는 기술은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의 이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툴을 씀에 있어서 어떤 코딩이 필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올려서 필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리얼타임으로 무언가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분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실지 아니면은 내부 프로세스상에서 인원이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가 2배가 늘어나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시뮬레이션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경쟁력이 저희가 외산 벤더 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과 저희의 경쟁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은 이미 유럽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는 IT 기관의 리서치 조사에서 처음부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벤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고요. 이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보시면은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9년에 가면 15조라고 했지만 실제로 20조 가까이의 큰 시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국내 시장과 그리고 실제 APEC 시장,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IT 기술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 가시화를 하는 부분, SQL 쿼리 하는 부분, 빅데이터 부분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그 기술의 하나로서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아 나가고 있고 이 기술을 이제 대기업에서 채용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BI 솔루션에 접목하기 위해서 샀고요. 그다음에 SAP, ERP 넘버원 업체에서 프로세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샀고 IBM 같은 데서도 사고 있습니다. 요소 기술로서 중요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RPA를 하는 글로벌 업체에서 자기네 솔루션에 대한 전 단계 처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엔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도 그런 플랫폼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초창기에는 프로젝트 베이스, 분석의 컨설팅용으로 많이 쓰셨지만은 지금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직접 우리 데이터를 올려서 우리가 어떤 비효율이 있고 어떤 개선할 포인트가 있느냐로 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티즌 유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쓰는 여러분이 마치 엑셀을 누구나가 쓰듯이 하는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데가 금융 분야와 사실 제조 대기업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 형태로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앱을 통한 가입, 앱을 통한 청구, 앱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권에서 보험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보생명과에서 POC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교보생명 내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다 IT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앱을 쓰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앱이 정말로 잘 굴러가느냐, 그리고 내부 시스템의 관리 시스템들은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서 업무 분석을 한다든지 이 시스템을 쓰는 설계사분들, 플래너분들이 과연 시스템을 통해서 도움을 잘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업무 분석을 통했던 것들을 비교 분석했던 부분들이고, 설계사분들이 실제로 비대면과 대면을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부분이고요. 나아가서 한 부서의 인원이 현재 몇 명인데 그분들의 부하가 2배, 3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인력을 몇 명이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소매 여신, 마이데이터, 마케팅 이런 부분의 고객 여정 분석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디지털 전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제조기업에서도 쉽고 빠르게 리드타임 분석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돼서 구조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저희가 경쟁사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하는 업체에 비해서 그들을 윈백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프로세스 마이닝 시장은 저희가 리딩을 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는 온라인에 계셔서 실제로 앱을 쓰시는 분들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서 모델링을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가입을 완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하는 모델들을 붙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이 되면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또는 앱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했을 때 과연 이게 고객들한테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뭐 분석에 대한 깊이도 더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퍼즐 데이터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를 도출하는 기업이고 이를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리즈 A 통해서 몇 가지 투자를 받고 있지만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은 시장은 작지만 확고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플레이어이고요.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20조 시장에 넘버 3 최소한 넘버 3 벤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 퍼즐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해 주신 김영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닥터 다이어리 송재윤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다이어리 송재윤입니다. 저희 닥터 다이어리는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사명을 가진 디지털 헬스케어 만성질환 플랫폼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2017년도에 창업을 하였고 대표이사인 저는 당뇨 환자로서 질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2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다이어리는 당뇨 전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시작하여서 견고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매출 목표는 약 1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다이어리는 당뇨 중심의 만성질환 B2C 서비스를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내 넘버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로서 현재 정부나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질병 예방,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IT 기술, 하드웨어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멀티 솔루션 등을 통하여 사용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건강 행동 유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닥터다이어리의 최근 3개년 서비스 지표들인데요. 서비스는 MAU는 약 15만 MAU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약 120만 다운로드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뇨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닥터다이 앱을 설치하면 다양한 라이프로그 데이터들, 혈당이나 혈압, 음식 등 다양한 기록 등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의료 데이터,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식단 기록 같은 경우도 AI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식단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시중에 점유율이 대부분 높은 상위 90% 이상의 의료기기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블루투스나 NFC 방식으로 연동을 해놓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CGM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당뇨 환자이지만 예전에는 당뇨 환자들이 직접 체열을 하여서 혈당을 측정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왼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패치 형태로 패치를 붙이면 24시간 동안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치 또한 저희가 연동해서 현재 삼성 헬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통합적인 건강기록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올해 11월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들이 기록한 다양한 라이프로그 기록 등을 건강보고서나 주간, 월간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도 있고요. 또 저희 서비스의 특장점인 질환자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하루에 게시글은 3,000개 이상씩 정말 많은 게시글들이 현재도 올라오고 있고요. 보통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질환의 노하우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록으로는 컨텐츠라고 하여서 저희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리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인데요. 환자들이 정보성 컨텐츠를 보면서 1대1로 저희 내부에 있는 영양사나 간호사들을 통해서 코칭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컨텐츠의 구성은 VOD 강의와 교재 그리고 1대1 맞춤 코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체중 관리를 반드시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중관리 서비스는 저희가 글루워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브랜딩을 하여서 올해 상반기에 런칭을 했는데요. 다음 달 10월 중순에 저희가 TBCF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루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요. 일명 혈당 다이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혈당이 높고 이 높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지방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모든 음식물이 몸에 흡수돼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이라는 산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혈당을 오르게 됩니다. 근데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혈당 등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다시 혈당을 낮춰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혈당을 낮춰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고, 이 인슐린의 역할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면서 지방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살이 찌는 거고요. 저 또한 이 글루어트를 직접 실천하면서 올해 6개월 동안 약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수치죠. 현재까지 저희 글루어트를 1000명 이상 실천을 했는데요. 평균 5kg 이상 굉장히 많이 체중이 감량하고, 다른 서비스들도 정말 좋은 체중 관리 서비스들이 있지만 정말 과학적인 서비스로서 체중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먹은 음식들이 혈당 스파이크들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낮는지를 보면서 직접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식후 혈당이 140 이하로 유지를 하게끔 저희 코치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혈당이 식후 140 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면 평균 4에서 5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가 바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장표인데요. 이 화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루어트는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연속 혈당기라는 혈당 측정기가 한 달치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체중계, 그리고 저희 1:1 휴먼 코칭으로 번들링해서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크게 저희 글루어트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한 달 여정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재구매한 고객은 7개월가량 연장을 하신 고객들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8kg가량 7개월 동안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처음에 첫 주차는 내가 어떤 음식이 맞는지 디스커버하고, 실제로 혈당 수치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초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혈당이 막 300, 400까지 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파스타 같은 음식들은 혈당이 150 이하로 유지되는 그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마지막에 4주차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체중 감량이 빠르게 되는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런칭할 때 파일럿을 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만 보시더라도 평균 감량이 4.5kg를 체중 감량하였고, 최대로 감량하신 분들은 한 달에 7kg 정도 감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와디지에서도 저희 글루어트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디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닥터 다이어리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프립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헬스케어나 대부분의 커뮤니티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2030 플랫폼들이나 유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저희 닥터 다이어리 플랫폼은 40에서 50이 메인 타겟으로 되어 있어서 커뮤니티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1년에 2회차례 이상 코엑스에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저희가 삼성과 삼성헬스와도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 예정에 있고요. 이 화면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캠페인은 환자들이 100에서 200명 정도 코엑스에 오시면 먼저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해드립니다. 치아 검사도 해드리고 인바디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모두 하고 나서 대학 교수님들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고, 또 환자들 간에 조별도 그룹을 시켜서 서로 좀 외롭지 않고 꾸준하게 마라톤처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저희 닥터 다이어리만의 CSR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이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뇨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당화혈색소가 8.6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약 당화혈색소가 3% 정도 감소한 만큼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헬스케어 솔루션 프로그램을 B2C뿐만 아니라 B2B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초구 보건소와 강북구 보건소, 강동구 보건소들을 저희가 영업해서 B2B로 하고 있고 다양한 B2B 삼성물산이나 다양한 삼천리 같은 임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닥터다이 서비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닥터몰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료기기 중에서는 PB 상품으로 닥터다이어리 혈당 측정계가 있는데요. 구독형 모델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매출 등이 성장해 나가고 이 디지털화를 저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서 사용성을 극대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무화당이라는 케어푸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성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화당이라는 브랜드는 슈거프리 브랜드로서 현재 일본이나 미국, 중남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저희 무화당 브랜드의 다양한 식품군 등을 수출을 또한 하고 있고 올해 약 수출 매출만 약 20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에서 아마존과 라쿠텐, 큐텐에서 저희 카테고리에서 이 다이어트식에서 1등을 한 바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닥터다이어리는 B2C 기반의 당뇨관리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측정과 기록, 관리 및 데이터 측면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 압도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당뇨, 고혈압, 고지혈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비롯해 좀 더 큰 시장인 체중관리 영역에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헬스케어 올해 초에 출시한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저희 현재 주요 제휴 고객 그리고 협업 파트너사를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또 체중 감량을 해주는 프로그램 제공해준다는 말에 여러분들의 눈빛이 살짝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게도 어느덧 한 분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록의 박재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엔톡의 박재중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가 교보생명과 어떤 형태로 협업을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엔톡은 그 금융산업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IT 기술력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온라인상에 있는 각종 금융, 기업 그리고 대안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누구나 좋은 기업을 쉽게 발굴하고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처음으로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육성 사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사업 초반에는 그 보시는 각종 정부기관의 육성 사업으로 이제 사업의 기틀을 마련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종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기술력을 고도화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기술 안정화에 따라서 각종 공공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그 기술력이 이제 대형 금융기관, 뭐 IBK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KB국민은행 그리고 뭐 교보생명과 같은 기관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형태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금융위원장상,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저희가 이제 수상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도 저희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B2C가 아니고요. B2B 대상의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저희의 핵심 고객 계층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20명 규모의 조직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운영팀을 나눠서 이제 체계를 이제야 좀 갖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온라인상에 있는 각종 그 원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력. 두 번째는 이제 그 갖고 온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세 번째는 이제 평가 결과를 시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듈.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금융 분석 엔진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상장 기업 그리고 장외 비상장 기업, 공모 기업, 중소기업 나아가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 분석에 다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차별점은 이제 보통 기업이나 금융 분석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재무 데이터입니다. 근데 저희는 재무 데이터 외에 이제 비금융 대안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 인증, 수상, 언론 보도 이제 그 금융 외적인 그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함으로써 이제 재무 기반의 분석 평가를 할 수 없는 각종 창의적인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는 이제 허블 데이터베이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 그 허블 데이터베이스는 그 천체 망원경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제 망원경이 별을 발견하듯이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허블 데이터베이스라고 지었고요.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 기업 DB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한 130만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130만 개 이상이 되는 법인 기업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다 식별을 해서요. 그 기업별로 300가지 이상의 대안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제 성과 측정을 하고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생태계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생태계 자체를 전산화해서 이제 성공한 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리는 조금 그 복잡한데 이제 뭐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식별을 하고 이제 300가지 이상의 저희가 대안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이런 분석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그 투자 금융기관들에게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사업 초반에는 이 데이터들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소라는 이제 일원화된 창구에서 데이터가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데이터 그 확보도 용이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근데 그 외에 100만 개 이상이 되는 99%의 기업들의 정보들은 그 5만 가지 군데 이제 다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그 수십 가지 되는 그 원천에 그 다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연동을 시켜서 거기에 맞춤화된 방식, 뭐 API, 뭐 파일 변환, 스크래핑 이것들을 그 특화된 형태로 연결시켜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갖고 오고 있고요. 이제 100만 개 이상의 그 기업 표본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로봇들이 가서 이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갖고 오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뭐 100만 개짜리 DB라고 하더라도 한 번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DB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속성 중에 하나는 업데이트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1년만 업데이트를 안 해도 데이터베이스에 오염이 시작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100만 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갱신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서 최신화된 그 데이터 생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마련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확보된 다음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AI 모듈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분석이 끝나면은 이제 뭐 공공기관, 투자기관 그리고 이제 법인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이런 영업기관들에게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저희가 그 엔톡 MRI라는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 MRI 기기에서 이제 그 명칭을 따왔고 이제 MRI 기기 속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그 의료 분석이 진행이 되듯이 저희 엔톡 MRI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그 기업별 2,000가지 이상의 경영 진단이 가능한 이제 오토 ML 솔루션입니다. 이제 그 전통적인 뭐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생산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다 좀 특화되고 저희 금융기관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는 좀 추상적인 분석들, 뭐 잠재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 가치 적정성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과학적인 형태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성과 예측 모형을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뭐 작동 원리는 이제 뭐 획일적인 기술 통계가 아니고요. 저희는 분석 목적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목적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그 자동으로 매핑을 시키고 그 데이터들이 최적화된 그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 학습 모형을 대응시켜 가지고 최적의 성과 예측 모형을 이제 제시하는 형태로 이제 작동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 인공지능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인공지능 분석 자체 그리고 그 통계를 돌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70-80%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그 데이터 수집과 가공 부분에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허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 수집, 가공, 지도, 분석, 검수까지 이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자동화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 업체들이 이제 모형을 2-3개 개발할 동안 저희는 10개에서 20개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제 거시적인 차별성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뭐 데이터 수집은 이제 허블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오고 가공도 자동으로 전처리 돼서 이제 깔끔하게 분석 토대를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그 저희 고유의 10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기업 경쟁력을 측정하거나 가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상장 가능성 그리고 그 임팩트 추정 그리고 시장 영향력 분석 그리고 성공 가능성 분석 그리고 혁신성 측정, 뭐 ESG 측정 그리고 이제 대안 신용 평가 이제 다양한 주제들에 특화된 저희 고유 분석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 고객 니즈에 맞게 대응시켜서 이제 그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뭐 어떤 그 분석 대상을 결정을 해주시고 그 분석 목적이 이제 설정이 되면은 그거에 맞는 AI 모형이 자동으로 매핑돼서 이제 데이터가 붙어서 이제 예측 모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 그리고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형을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검수도 이제 좀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이제 분석 정교성도 확보한 형태로 고객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좀 연식이 된 기업입니다. 2015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지금 만 8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그 2025년까지 이제 매출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조직 규모 50명 이상의 50명 규모로 좀 성장하려고 지금 토대를 마련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보생명과도 저희가 이제 2차례 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어떠한 측면에서 이제 뭐 협업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이노스테이지와는 이제 그럼 데이터 기반으로 그 교보생명이 협업 가능하고 제휴 가능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POC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공모 형태로 이제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기업들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보다 능동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만으로 이런 그 보험 그 밸류체인에 대응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핀테크 생태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추적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공적으로 이제 그 보험 프로세스에 대응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핀테크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식별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그 DB 구축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발굴 프로젝트도 이제 그 플랫폼 기획부 기획팀이랑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 헬스케어의 밸류체인 이제 뭐 건강 관리, 뭐 예방 진단, 수술 치료,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술 관점 그리고 서비스 관점의 분류를 자동으로 진행을 해서
투자와 제휴에 그 걸맞는 이제 기업들을 이제 큐레이션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약 한 50가지의 헬스케어 테마별로 한 3,000가지의 기업들을 저희가 그 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함으로써 이런 헬스케어 측면의 사업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저희 발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조 연설을 포함해서 총 7분의 연설,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교보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건강, 여행, 라이프스타일, 보험, 그리고 금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 사례들을 잘 알 수 있었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Try Everything 2023 혁신을 위한 동행, 교보생명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Try Everything 2023 임팩트 퀘스트 그랜드 파이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